오늘도 새벽에 혼자 깨셨나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 그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는 이상하게 또렷하고, 다시 잠들려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밝아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잠을 못 자는 건 노화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신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65%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성불면이 치매 위험을 2배 70%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계신 그 습관, 바로 그게 매일 밤 뇌를 굶기고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새벽마다 몸에 경보를 울리는 원인이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병원 처방도 아닙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재료 하나면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셨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이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밤에 주무시다가 새벽 2시, 3시쯤에 눈이 떠지는 경험 혹시 한 달에 몇 번이나 되시나요? 일주일에 2-3번이라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신호가 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호를 조용히 끌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보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뇌과학 전문지인 대뇌혈류 및 대사저널에 따르면 수면 중 뇌는 몸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혼자 씁니다. 뇌 무게가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 에너지로 뇌는 밤새 뭘 할까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기억 정리입니다. 낮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폐관 후에 흩어진 책들을 제자리에 꽂는 것처럼요. 둘째는 독소 배출입니다. 뇌 안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청소 작업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셋째는 세포 회복입니다. 낮 동안 손상된 신경세포를 밤새 조용히 수리합니다. 댓글에 이 사실이 놀라우셨다면 몰랐어요.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작업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를 저장해 뒀다가 밤새 뇌에 조금씩 공급해 줍니다. 제가 충청도 시골집을 자주 떠올리는데요. 겨울에 장작을 미리 쌓아두지 않으면 한밤중에 아궁이가 꺼집니다. 온 집이 싸늘해지죠. 뇌도 똑같습니다. 간에 연료 창고가 비어 있으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뇌는 연료가 바닥났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즉시 비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한꺼번에 분비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이상하게 불안하고 아무 이유 없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살아남으려고 경보를 울린 것뿐입니다. 코르티솔은 한 번 분비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년 자료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만성불면이 있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배 70%, 심혈관 질환은 1배 80%, 당뇨는 1배 4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간의 연료 창고를 살짝만 채워주면 됩니다.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게요. 비상경보를 울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6가지입니다. 모두 지금 부엌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6가지를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걸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분께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한 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합에는 천일염이 들어갑니다. 마트에서 파는 하얀 정제소금 말고요. 천일염, 즉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 만든 소금이어야 합니다. 정제소금은 순수한 나트륨 성분만 남아있는 반면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포함해서 무려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살아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그리고 양은요.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약 0.3에서 0.5g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양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 다시 잠들기가 어려우신 분, 먼저 이 2가지를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는 꿀과 천일염입니다. 자기 전 30분,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꿀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우리 간의 글리코겐을 가장 빠르게 채워주는 재료입니다. 장작 창고에 빠르게 마른 나무를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뇌가 밤새 쓸 연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꿀은 여기서 하나를 더 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인슐린을 아주 미세하게 자극하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 안으로 들어옵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드는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꿀 한 스푼이 이 연결고리 전체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살 박재홍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선생님은 퇴직 후 3년 동안 새벽마다 깨셨습니다. 매번 2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들 걱정, 집 걱정이 쏟아졌다고 하셨어요. 꿀물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 주일 후에는 아침까지 주무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나 싶었다고요. 두 번째는 올리브유와 천일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천일염 한 꼬집을 뿌려 드십시오. 꿀이 빠르게 타는 마른 장작이라면 올리브유는 밤새 천천히 타는 참나무 장작입니다. 지방은 소화가 느립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오래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새벽에 연료가 바닥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리브유 안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신경학 전문 학술지 Annals of Neurology 2023년 연구에서 만성불면 환자들의 뇌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올리브유가 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름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에 천일염을 살짝 뿌려 드셔도 됩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누우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시는 분 계신가요?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걱정이 꼬리를 물고 도저히 머리를 끌 수가 없는 분들. 다음 2가지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초록 키위와 천일염입니다. 잘 익은 초록 키위 1개를 으깨거나 그냥 드신 후에 천일염 한 꼬집을 살짝 드십시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이 있는 성인 24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5%나 줄었습니다. 전에는 30분 걸리던 게 19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총 수면 시간도 13% 늘었습니다. 비결은 키위 안에 자연 상태의 세로토닌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그네슘까지 들어있어서 근육과 신경을 동시에 이완시켜줍니다. 천일염을 살짝 넣으면 신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마그네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살 이미숙 선생님은 5년 동안 누우면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초록 키위를 드시기 시작한 나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10시 전에 졸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토마토즙과 천일염입니다.
방울토마토 5에서 6개를 으깨서 살짝 데운 다음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토마토 안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가바는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 회전을 서서히 멈춰주는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왜 따뜻하게 드셔야 하냐면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합니다. 따뜻한 걸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다시 내려가면서 졸음이 찾아옵니다. 이걸 심부체온 하강 효과라고 합니다. 차가운 걸 마시면 몸이 체온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쓰게 되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꼭 따뜻하게 드세요. 이제 또 다른 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다가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신 적 있으세요? 그 통증, 정말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죠.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입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5번째는 사과 식초와 천일염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사과 식초 속의 초산이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혈당도 안정시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2004년 연구에서 취침 전 사과 식초를 마신 그룹의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사에서 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새벽에 깨는 횟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더하면 나트륨과 칼륨이 함께 작용해서 근육 경련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72살 최병수 선생님은 어선을 오래 타셨던 분인데요. 평생 몸 하나로 사신 분이 밤마다 종아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부인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물러 드렸다고 하셨어요. 사과 식초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닷새 만에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주일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내가 편히 잡니다. 그게 제일 기쁩니다. 6번째는 타트체리와 천일염입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풀고 천일염 한 꼬집을 더해 드십시오. 타트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2014년 연구에서 불면증 성인에게 이 주일 동안 타트체리 음료를 마시게 했더니 하루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이나 늘었습니다. 약 한 알 없이 1시간 24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얕아지고 일찍 깨게 되는 겁니다. 타트체리가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여기에 천일염이 항이뇨 호르몬 조절을 도와서 밤 동안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여줍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신다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우신 분은 꿀과 천일염 또는 올리브유와 천일염이 잘 맞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많고 잠들기 어려우신 분은 초록 키위 또는 따뜻한 토마토즙과 천일염을 드셔보세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은 사과식초와 천일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멜라토닌이 부족하신 분은 타트체리와 천일염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만 고르세요.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증상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충청도에 사시는 74살 강순례 할머니의 일주일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15년째 새벽마다 혼자 깨셨습니다. 겨울이면 더 심하셨어요. 충청도 한겨울 새벽, 방은 따뜻한데 마음은 싸늘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기도 미안해서 그냥 천장만 바라봤다고요. 처음에 할머니는 제 말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꿀물 한 잔이 뭘 바꾸겠냐고요?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할머니의 저녁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십니다. 특별한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된장찌개에 현미밥, 나물 반찬,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도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편안하게 쉬십니다. 이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쓰면 코르티솔이 올라가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딱 좋습니다. 밤 9시 30분이 되면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십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생꿀 한 스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저으십니다. 원샷으로 마시지 마세요. 5분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드십시오. 위장에도 부담이 없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평일에는 주로 꿀과 천일염이었고 토요일에는 초록 키위로 바꾸셨습니다. 일요일에는 타트 체리로 변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니 질리지 않고 다양한 영양도 채우셨습니다. 밤 10시에 불을 끄고 누우십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반드시 침대 밖에 두세요. 화면의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억제합니다. 대신 라디오를 아주 낮게 틀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 날, 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뒤척이다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 새벽 4시 20분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 더 주무신 겁니다. 셋째 날 밤, 아침 5시 50분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눈 떴는데 밖이 밝아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왜 3일일까요? 간이 새로운 리듬으로 글리코겐을 저장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꾸준히 연료를 채워주면 몸이 새로운 패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뇌도 이제 밤이 되면 안심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변화를 느끼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 안에 무언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십니다. 닷새째 되는 날, 할머니 아드님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는 직접 대전에 사는 여동생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도 해봐라 하고요. 잠 한번 잘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에 힘이 납니다. 우울한 기분도 줄어듭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서 꼭 멈추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3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신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즉시 줄어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2시간 화면 노출만으로 멜라토닌이 22% 감소하고 잠드는 시간이 평균 90분 늦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뉴스를 보시다가 밤 11시, 12시가 되기도 하시죠. 오늘부터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대신 자명종 시계를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후에 녹차나 커피를 드시나요? 카페인은 몸에서 분해되는데 5시간에서 7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속도가 느려져서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드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혈중의 절반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녹차 카페인이 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캐모마일 차나 생강차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저녁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드시나요? 이건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뇌는 밤새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를 간이 공급합니다. 아무것도 안 드시면 간의 창고가 빕니다. 완전히 굶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잠들기 전에 살짝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밤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이 있으신데 소금을 드셔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꼬집 약 0.3에서 0.5g은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천일염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이 정도 양이 혈압을 올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당뇨가 있으신데 꿀을 드셔도 되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꿀의 양은 한 스푼, 약 5에서 7g입니다. 작은 바나나 반개 분량의 당분과 비슷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혈당 지수가 일반 설탕보다 낮습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신 분은 꿀 대신 타트체리나 초록 키위를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쪽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강술래 할머니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거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통화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나이에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 자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저는 그 말이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못 주무시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참으십니다. 자녀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혼자 새벽을 버티십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냥 잠들기 전에 몸에게 작은 선물 하나를 주는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꿀 한 스푼, 천일염 한 꼬집, 이것만으로 뇌가 안심하고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가 밤새 독소를 제대로 청소하면서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코르티솔이 안정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되면서 혈당 조절도 수월해집니다. 면역세포가 밤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잠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꿉니다. 약 없이, 돈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에 혼자 깨어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이 그분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이웃 어르신께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볼게요. 궁금하신 점도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이런 건강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 구독 버튼과 종 모양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잔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몸이 쉬어갈 수 있도록 살짝 도와주세요. 잘 자는 것, 그게 바로 내일을 사는 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푹 주무세요.